안녕하십니까? 통계 비전공자의 통할 못들을 위한 기초통계 강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두 번째 시간 11-2 조절효과를 실습해보자입니다. 저희가 조절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난 시간 좀 알아봤고요. 리그레션 식을 이렇게 남성의 식, 여성의 식 나눠가지고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조절효과를 실습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 지난번부터 계속 쓰고 있는 그 kaggle.com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 킹스 카운티의 그 하우스 세일즈 프라이스 데이터입니다. 일단 아주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종속 변수는 프라이스, 이제 매매 가격이고요. 독립 변수는 일단 floors, 층수입니다. 이제 층수가 증가할수록 아마 가격이 올라가겠죠. 집이 커지니까. 그 다음에 조절 변수로 뭐를 지금 넣을 거냐면요. waterfront, 전에 한번 쓴 적이 있죠. 그러니까 수영장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입니다. 더미 변수고요. 1은 수영장이 있는 거고 0은 없는 거죠. 이걸 조절 변수로 쓰는 이유는 같은 층의 집이어도 주택이어도 수영장이 있으면 가격이 좀 더 비쌀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가설을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주택의 가격은 주택의 층수가 증가하면 정의 방향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게 이제 독립 변수에 대한 가설이죠. 다음 조절 변수에 대한 가설은 이렇습니다. 주택의 층수가 같아도 수영장이 있으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은 한 가지 더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혹시 논문을 쓰시거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논문을 보실 때도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제가 굳이 이렇게 넣은 이유는 가끔 보면 이 컨셉추얼 모델과 스테이티스티컬 모델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논문에 그냥 넣는 모델은 컨셉추얼 모델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요 표현이 바로 그 조절 효과에 대한 표현입니다. 즉 x가 독립 변수고요. y가 종속 변수입니다. 이 경우에 이 w라고 하는 조절 변수가 이 x와 y의 선형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델을 그린다라고 할 때 그 모델입니다. 좌측에 있는 것이. 반면에 이제 우측에 있는 건 뭐냐면요. 실제 우리가 통계적인 방법, 즉 회귀 분석을 할 때 변수를 어떻게 넣는지를 이제 표현하겠다라고 할 때 그리는 게 스테이티스티컬 모델, 통계 모델인데 요건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얘는 이제 개념 중심이냐 아니면 이건 통계적인 실제적인 방법 중심이냐의 차이인 것 뿐이죠. 자, x가 독립 변수이고요. 그쵸? x가 독립 변수. 그리고 w가 조절 변수인데 w가 여기서 추가적인 독립 변수처럼 들어가고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진짜 조절 효과는 요 인터랙션 텀 x라는 독립 변수와 w라는 조절 변수를 곱해서 만든 인터랙션 텀. 요 i가 유의한지 아닌지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x의 이 회귀 개수를 베타1, w의 회귀 개수를 베타2, 마지막 요 인터랙션 텀의 회귀 개수를 베타3라고 했을 때 요 베타3가 유의해야, 그쵸? 요 베타3가 유의해야 우리는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화살표를 다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결과입니다. 종속 변수고요. 요 아이들이 사실상 전체적으로는 독립 변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왜 이 조절 효과를 볼 때 x하고 xw만 넣으면 되지. 즉 독립 변수와 이 인터랙션 텀만 넣으면 되지 w는 왜 넣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칙입니다.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사실은 w가 빠져버리면 사실 이 xw, 그러니까 이 인터랙션 텀이 유의하다면 거의 웬만해서는 요 w도 유의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모델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w를 개별적인 추가적인 독립 변수처럼 넣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디부터 볼 거냐면요. 자, 요건 잠옷이 다운받는 부분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실제 여기서 kaggle.com에 들어가시면요. 이런 페이지가 하나 이제 뜰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네요. 제 컴퓨터가 요즘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PC를 바꿀 때가 되어가는 느낌인데 좀 오래 걸립니다. 아이고, 많이 오래 걸리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킹스 카운티라고 치시면 사실 이제 데이터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오래 걸리니까 먼저 저희가 오늘은 자모비와 블루스카이 둘 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모비 화면인데요. 자모비 화면에 이렇게 보면 일단 먼저 우린 뭐부터 할 거냐면요. 바로 그냥 이 조절 효과를 보지 않고요. 리그레션 상에서 조절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한번 봐보죠. 일단 프라이스를 종속 변수로 넣고요. 플로워즈를 먼저 이렇게 독립 변수로 넣습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리네요. 좀 오래 걸리는데요, 오늘따라. 네. 아무래도 뭔가 컴퓨터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죠? 여기가 아까 요 캐글이 문제였네요. 이걸 일단 포기하겠습니다. 없애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플로어즈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지티브 하면서 유의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로 워터프론트 어디 있을까요? 워터프론트라는 변수를 이제 뭐 팩터에 넣어도 되고요. 코베리에서 넣어도 됩니다. 사실상 여기서는. 일단 코베리에서 넣고 보겠습니다. 역시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전부 유의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층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층이 높아질수록 가격이 높고 수영장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가격이 높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자모비의 장점은 여기 모델 빌더에 보면 우리가 뭐 굳이 억지로 인터랙션 텀을 안 만들어도 얘가 알아서 이렇게 넣으면 만들어 줍니다. 이게 자모비의 장점입니다. 사실은 좀 편하긴 하죠. 별도로 이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계산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SPSS 같은 경우나 다른 이제 사실 블루스카이 같은 경우에도 좀 variable compute 변수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장점이 있긴 있죠.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떤가요? 확실히 지금 유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같은 층이어도 플로어가 같아도 그죠? 수영장이 있으면 더 비싸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인터랙션 텀을 만들었기 때문에 VIF는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유의하고 방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높긴 합니다만 그대로 갈만합니다. 10이 약간 안 되는데 이 숫자만 놓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높은 거죠. 왜냐면 워터프론트는 더미 변수니까요.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봤는데 자모비의 사실은 또 다른 장점은 여기 미드 모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누르시면 미디에이션 모더레이션이라고 나옵니다. 이 모더레이션이 사실은 그 조절 효과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은 지금 본 회귀 분석의 방법을 가지고서 보는데요. 이거를 이제 아예 간략화해서 이 자모비는 이 조절 효과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속 변수를 넣고요. 모더레이터는 워터프론트니까 넣고요. 프리딕터는 이제 독립 변수죠. 플로어즈를 여기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이 아래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계산이 됩니다. 뭔가. 그죠? 우리가 보던 그 앞에서 봤던 그 계산이 그냥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자모비의 지금 그 프로세스 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문제냐면 이게 지금 아마도 아래에 있는 특정 펑션을 가지고 와서 쓴 건데 계산이 안 되고 있죠. 그죠? 물론 비교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VIF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지우고요. 직접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쵸? 요게 현재 리그레션 결과고 요게 모더레이션이라는 여기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그 옵션을 사용해서 바로 쓴 겁니다. 물론
잠오비에 사실 참 안타깝지만 장점이 또 하나 있죠. 이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부트스트래핑은 뭐냐면요. 사실은 샘플링, 리샘플링을 1000번, 여기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0번 반복해서 나오는 이 회귀 개수들의 값들을, 그럼 한 1000개가 나오겠죠. 그 값들을 디스트리뷰션, 분포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평균적인 값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 부트스트래핑은 과거에는 방법은 뭐 개발된 지는 오래됐지만 많이 사용되지 못했던 게 부트스트래핑을 연구해서 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가진 샘플이 사실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이 작은 샘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으로 같은 샘플 내에서 여러 번 샘플을 다시 샘플링하는 방법을 쓰겠습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 샘플이 가진 단점을 사실 드러내버리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뭐랄까요, 좋은 방법은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는 이유가 먼저 PC의 이 프로세서가 많이 좋아져서 뭐 부트스트래핑을 지금 제가 1000번 하고 있긴 합니다만 보통 10,000번까지도 많이 하고요. 그 이상도 합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실제 샘플링을 한 거와 거의 유사한 효과가 생깁니다. 장점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데이터에서 어떤 그 회귀 뭐 분석을 하든 뭘 하든 그럼 이제 인퍼런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인퍼런스라는 게 어떤 우리가 회귀 개수를 추정해내는 거죠. 이때의 데이터가 가진 분포와 방금 얘기한 대로 이 회귀 개수가 가진 분포는 개념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트스트래핑을 쓰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SEM, 아이모스를 쓰면서 이 조절 효과를 볼 때 혹은 미디에이션, 그러니까 이 매개 효과를 볼 때 부트스트래핑을 많이 봅니다. 근데 사실 왜 그렇게 보는지, 왜 그렇게 봐야 하는지는 설명이 거의 안 되고요. 그냥 막 보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모더레이팅 이펙트, 그러니까 조절 효과를 보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 1000번을 했는데 굉장히 느리죠,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잠오비의 장점은 이렇게 쉽게 모더레이션을 볼 수는 있으나 계산이 잘 안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 부트스트래핑을 써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트스트래핑을 쓰면 실제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서 뽑아낸 이 회귀 개수의 결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리포트하기가 애매해요. 이건 참 별게 아닌 건데 그냥 하면 나오는 건데 왜 굳이 부트스트래핑을 했느냐 그러면은 조금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런 단점이 좀 있고요.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 이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면 나오긴 나왔네요. 그리고 뭐가 나오긴 나왔죠. 근데 회귀 개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 이것도 많이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마 이 R 패키지 중에 라바안이라는 패키지를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패키지의 어떤 부분을 사용했길래 이렇게 회귀 개수가 작아지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우리는 회귀 분석을 통해서 여기서 알아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대신에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를 했던 블루스카이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이게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먼저 모델 피팅에 가면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방법은 아주 SPSS와 유사합니다. 프라이스를 종속 변수로 넣고요. 그 다음에 워터프론트를 아니죠. 플로우와 워터프론트를 동시에 넣어야죠. 그쵸. 이렇게 넣으면은 일단 조절 변수가 없는 회귀 분석은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따로 뜨죠. 거의 생긴 게 그 방식 자체는 SPSS와 유사합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 결과 아웃풋 자체의 모양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습니다. 잠오비는 그래도 굉장히 이쁘게 여기에 그래픽이 뜨는데 아웃풋 그래픽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결과는 잘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변수가 모두 유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리그레션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이제 두 개의 변수의 인터랙션을 넣어야 되는데 잠오비처럼 자동으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SPSS처럼
계산을 해야 되죠. 여기 compute라는 이 큰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새로운 변수의 이름을 넣는 건데 저는 플로어와 밑으로 슬래시 그리고 워터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플로어즈와 워터프론트의 인터랙션이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플로어즈가 여기 있죠. 플로어즈를 넣고 여기 곱하기가 있습니다. 곱셈이 됐고 그 다음 워터프론트를 다시 넣으면 이렇게 곱한다라는 거죠. OK를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컴퓨트가 끝났다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모델 피팅으로 가서 리그레션에서 뭘 할 거냐면 프라이스를 종속 변수로 넣고요. 플로어즈와 워터프론트를 넣고 마지막에 있는 플로어 워터라고 하는 이 변수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OK를 돌리면 계산이 이렇게 다 됐습니다. 자, 한번 결과를 비교를 해볼까요? 이거를 살짝 그쵸, 여기는 지금 R 커맨드니까 크게 관계는 없고요. 이 정도로 놓고 그 다음에 잠오비 화면을 조금 줄여서 그죠? 줄여서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잠오비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죠? 이 아이를 여기다가 해서 잠시만요. 이 아이가 참 쉽지 않네요. 그쵸? 네. 이건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줄이죠. 이렇게 줄이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 위에 올리면 안 되나요? 어쩔 수 없네요. 회기 개수만 한번 살펴보죠. 281471이었고요. 281470.8 똑같죠? 1674889, 1674888 똑같습니다. 502206 똑같죠? 똑같습니다. 사실 이게 잠오비가 좀 제가 불안한 건요. 저는 지금 잠오비를 기존에 있던 버전을 지우고 가장 최신 버전으로 다시 깔았습니다. 이게 그 지난번 버전, 제가 지난번까지 쓰던 버전에서는 이 회기 개수가 잠오비에서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이 모더레이션 파트 부분처럼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사실 설명도 없고요. 조금 심지어 이 회기 분석의 회기 개수가 다르게 나오는 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에러 메시지가 뜰 때 보면은 계산량이 많아서 계산을 못합니다라는 그 설명이 잠오비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거나 우리가 이 지금 블루스카이와 비교를 했더니 별 문제는 없더라라는 거죠, 사실. 그죠? 그럼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봤더니 자, 세 개가 다 유의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VIF를 여기서 보려면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모델 튜닝 해보면 아니 피팅인가요? 여기 있네요. 모델 스테이티스틱스의 베리언스 인플레이션 팩터 이걸 누르면 이제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이게 사실은 에러가 왜 뜨냐면요. 아웃풋을 굳이 세이브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모델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LM으로 좀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다시 이 모델 피팅을 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여기 히스토리에 가면은요.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OK 누르시고요. 그럼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결과는 똑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LM으로 바뀌어 있으면 모델 스테이티스틱스의 VIF를 누르면 VIF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역시 아까랑 똑같이 거의 10에 근접한 값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VIF가 굉장히 높기는 하나 이 VIF는 우리가 조절 효과를 보기 위해 일부러 인터랙션 변수를 넣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의도한 거죠. 의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상당히 많이 이 베리언스가 그 확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플레이티드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의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건 매우 유의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케이 우리의 가설이 맞았다 라고 결론을 내려도 되겠죠. 자, 조절효과와 매기효과 두 번째 시간 조절효과를 실습해보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